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끼리끼리새 끼리십니다. 안녕하세요, 끼리분들. 자, 오늘은 어떤 뉴스가 있는지 한번 빠르게 확인하도록 할게요. 이거는 무조건 사기라고 합니다. 끼리분들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공무주 때문에 시장이 약해질 뻔했다고 하네요. 하지만 이제는 조금은 안정감을 가진다고 합니다. 세 번째, 삼성전자 목표가 12만 6천 원.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 증권사에서 낸 리포트가 아니라고 합니다. 외국계 증권사에서 12만 6천 원을 냈다고 합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생각지 못한 친환경 관련 산업이 있다고 하네요. 한번 어떤 산업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일매일 주린이를 위한 경제 뉴스 10분 정리. 오늘은 2021년 7월 29일 목요일입니다. 기리분들 오늘 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Let's get it! 자, 경제 뉴스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들어가기 앞서 좋아요를 누르시면 저 기리색에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첫 번째 뉴스, 아마도 많은 분들이 지금 받고 계실 거예요. 나만 받는 게 아니었네. 주식 열풍 동시에 급증. 저 길이 또 하루에 2개 아니면 3개 정도는 받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는 전화도 오고요. 당연히 모든 거를 무시하고 스팸 처리도 해봤지만 어떻게 알았는지 또 다른 번호로 연락이 옵니다. 자,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코로나19 이후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 열풍을 타고 스팸 문자 발송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불법 스팸 대응센터에 들어오는 주식 투자 관련 스팸 신고는 104만 건이나 있다고 하는군요. 그런데 지난해 하반기에는 76만 건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최근 들어 37%나 급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문자에는 이런 게 항상 담겨있죠. 급등주 종목, 매매 시점, 그런 것들을 무료로 추천한다고 하고 뭐 숫자 5를 꼭 적으래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꼭 한 5시쯤에 연락이 오죠. 그 이유는 바로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를 간 기업들, 그런 것만 꼭 적어서 보내줍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의 거래를 잘 모르신다면은 다음날 보면은 그 주식은 올라가니까 믿을 수밖에 없겠죠. 야, 이거 어떻게 알았지? 그런 생각을 하는데, 하지만 그런 건 다 꼼수라는 거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알려주겠죠. 그 다음에는 유료 회원 가입을 유도하거나 공신력 있는 금융회사를 사칭해 불법 사이트로 연결하는 변칙 기법이 증가하고 있다고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밝혔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믿으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생각했을 때는 당연히 이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야, 그런 거 나한테는 안 통해. 난 그런 거 안 믿어. 하지만 꼭 그런 말이 있죠. 진짜 똑똑한 사람이 사기를 당하고, 그리고 절대 그럴 것 같지 않은 사람이 갑자기 사이비 종교를 믿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런 유료 회원 리딩방 여기에 가입하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그렇게 하고 싶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그것 때문이죠. 큰 손실을 받기 때문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주식을 하다가 이제 단타의 재미를 좀 보고 단타를 하다 보면은 하루아침에 몇 프로, 몇십 프로 날아가는 거는 일도 아니겠죠. 만약 우리가 아무리 돈이 크든 작든 그런 수익률을 본다면은 당연히 말 그대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전 생각에 뭐라도 하고 싶은 거겠죠. 그래서 이제 그분들은 빠르게 본전을 하고 싶은데 그 방법은 이거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그러니 기리분들, 이런 거는 당연히 만약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하더라도 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플러스 애초에 이렇게 가입할 만한 상황을 만들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니 급등주, 단타 이런 거는 조금은 지양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다음입니다. 밀폐 윤합에 식재료만 2만원 드는데 밀키트는 13,900원. 당연히 그렇다면 밀키트를 먹어야겠습니다. 주방이 사라진다. 2018년 스위스 투자은행 UBS는 이런 제목의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가정 간편식이랑 배달 음식 확산으로 더 이상 집에서는 요리를 하지 않는 시대가 올 것이라는 전망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이죠. 산업화에 따른 대량 생산 시대의 마지막 보루로 여겨지던 가정의 식탁에 큰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밀키트 등 간편식과 배달 음식이 엄마표 핸드메이드 집밥을 급속도로 밀어내고 있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하루 세끼 집에서 밥을 먹는 사람이 늘고 있는 것도 이러한 변화를 가속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이제는 요리의 트렌드가, 원래는 요리를 뭔가를 먹기 위해서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요리는 뭔가 특별한 날에 하는 그런 걸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는 집밥에 대한 오랜 관념마저 흔들고 있는데요. CJ제일제당의 트렌드 앤 인사이트 팀의 분석에 따르면 MZ세대의 집밥 연관 키워드는 엄마가 더 이상 아니라고 합니다. 배민이랑 쿠팡이 연관 검색어가 있다고 하네요. 엄마에서 딸로 전수되던 요리 비법은 이제 끊기고 있으며 요리는 엄마가 아니라 유튜브, 아니죠. 백종원 아저씨를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10년만 지나면은 이제 우리나라의 모든 음식은 백종원 아저씨의 손맛이 아닐까. 그 정도로 우리가 먼저 요리를 할 때 찾아보는 게 백종원 김치찌개, 백종원 계란말이 이런 걸 치죠.
어쨌든 계속 보자면은 1, 2인 가구뿐만 아니라 자녀를 둔 3인 이상의 가정, 중장년 가정도 간편식을 선호하는 현상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젊은 층은 요리를 못하고 중장년층은 요리를 안 하는 시대로 들어선다고 하는군요. 자, 간편식은 소득 수준이 높은 선진국에서 발달합니다. 1인당 소득 수준 3만 달러, 1인 가구 증가, 편의점 발달, 여성의 사회 진출 등이 간편식 시장 성장의 전제 조건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이 모든 걸 가지고 있네요. 그리고 인구 감소로 국내 식음료 소비량은 정체기에 접어들었습니다. 당연히 사람이 없으니까 먹는 게 줄어들겠죠. 그런데 간편식은 그 와중에 쭉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얼마나 성장하나 그걸 봤더니 올해는 5조 6천억의 간편식 시장이 있는데, 하지만 2023년 그러니까 2년 뒤에는 8조 2천억으로 50% 가까이 성장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또한 국내 쌀 소비량을 보면 간편식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볼 수 있는데요. 각 가정의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57kg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2.5%나 감소했는데요. 또한 최근 5년간 8%나 줄었다고 하는군요. 하지만 지난해 간편식용 쌀 소비량은 전년 대비 4.6%나 반대로 급등했다고 합니다. 또한 이렇게 간편식을 만들다 보면은 규모의 경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요리를 하려고 하면은 남는 부재료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과소비를 하게 되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만드는 것보다 이게 더 맛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는 맛과 가성비에서도 경쟁력을 갖추면서 이런 추세는 가속화할 전망이라고 하네요. 한 예로 밀폐유나베라는 음식을 간편식으로 사면은 13,900원인데 하지만 별도 구매하면은 최소 2만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간편식을 먹는 거겠죠. 이제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저 길이 또 이제 밥을 안 해 먹은 지 꽤 오래되었습니다. 뭔가 이제 기본적인 데우는 거, 굽는 거 이 정도는 하죠. 그런데 요리라는 거는 이제 특별한 날에 하는 거. 그 덕에 우리 집에 있는 아마도 쿠쿠밥솥일 겁니다. 지금 몇 개월간은 한 번도 일을 하고 있지 않네요. 자, 얼마 전에 기리분들이 이런 뉴스를 보셨습니다. IPO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가 조금 흔들릴 수 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정말 심플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자, 대여급이 많으면은 이제 증시에 새로운 물고기가 많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물고기를 살려면은 다른 걸 팔고 살겠죠. 한 번에 그 돈이 다른 데서 넘어오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다른 주식은 빠질 수밖에 없겠죠. 이때까지는 IPO가 그렇게 몰려있지 않았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었는데, 하지만 이번에는 공모주 슈퍼위크 다들 느끼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정확히는 아직까지 시작도 안 했다고 볼 수 있겠죠. 앞으로 현대중공업, 롯데렌탈, K카, LG에너지솔루션, 넷마블, 네오 등 대형 IPO들이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업들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이제 증시는 부담감을 가질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당국의 개입에 IPO 일정이 분산되고 규모도 축소되어서 증시 부담이 완화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다행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내용을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IPO와 관련해 공모 규모가 줄고 일정도 원래 계획보다 연기되거나 분산되면서 일단 연기된 거는 카카오페이가 있습니다. 예상했던 대형 IPO에 따른 금융시장의 부담이 당초보다 적을 것으로 내다봤다고 하네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공모가가 비싸다 그런 이유 때문에 금감원에서 공모 규모 축소를 조금은 종용하기도 했죠. 그 덕분에 우리가 먹을 것도 당연히 조금 더 많아졌고요. 그리고 증시의 부담도 줄어들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통상 IPO의 이렇게 화랑은 시장의 고점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조금은 부담되는 말이네요. 실제 올해 코스피가 13%, 코스닥이 8%밖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비상장 지수는 무려 43%나 올랐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IPO 시장에 과열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금감원이 잘하고 있다라고 칭찬을 할 수 있겠네요. 자, 오랜만에 기분 좋은 뉴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삼성전자가 그렇게 오르고 있지는 않은데요. 어쨌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12만 6천원까지 오른다. 파격 전망 내놓은 CS, 우리나라 증권사가 아니죠. 글로벌 투자은행 크레디트 스위스가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뭐라고요? 삼성전자가 12만 6천원까지 오를 수 있다고요. 자, 그 이유가 무엇인가? 아시아 반도체 추천주로 선정했는데요. 목표가는 현주가보다 60%나 높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와 유기 발광 다이오드 OLED 슈퍼사이클로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다며 삼성전자가 애플 아이폰 OLED 핵심 납품사라는 것도 언급을 했다고 하네요. 또한 아시아 반도체 추천주로 얘기를 했으니까 대만의 TSMC도 추천주로 소개를 했는데요. 하지만 목표가 대비 상승률은 삼성전자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대만의 팹리스 업체인 미디어텍도 추천주에 포함되었고 상승률이 40%, 마지막으로 중국 반도체 추천주로 꼽힌 웨이얼 반도체는 내년까지 실적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업 웨이얼 반도체도 목표가를 24% 높게 잡았다고 하네요. 자,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아직까지는 조금은 깝깝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오른쪽에 주봉을 한번 오랜만에 켜봤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니까
이거 설마 60주선을 기다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기간 조정을 거치면서 60주를 기다린다면은 한 여기서 좀 줄을 좀 그어보면 한 이쯤 만나겠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한 10월 정도에는 삼성전자가 이제 다시 반등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걸 들으면 아유 아직도 기다려야 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하지만 저는 3개월이든 6개월이든 오르기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든 기다릴 수 있어요. 자, 언제가 될지 당장 내일일지 아니면 올해 말일지 내년 초일지는 모르겠지만 삼성전자는 다시 올라가기는 할 겁니다. 그때까지 좀 지루한 시간이 계속 이어지겠죠. 최근 들어서 많이 재미없을 겁니다. 삼성전자 주주분들. 하지만 조금 더 힘내시고요. 지금까지 많이 견디지 않았습니까? 원래 해가 뜨기 전에 가장 어두운 법이죠. 자, 이 뉴스가 바로 친환경 관련 뉴스입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대체육 괜찮네. 2040년에는 육류 시장 넘어선다. 자, 대체육을 보면은 저 기릿은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저 기릿이 어딘가에 놀러 갔다가 잘 기억은 안 나요. 그런데 친구들과 배가 고파서 뭔가를 먹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니까 중국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국집에 들어갔는데 마침 거기가 절 근처였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메뉴 중 하나가 바로 이거더라고요. 콩고기로 만든 탕수육. 그러니까 스님들을 위한 탕수육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 기릿이 처음으로 만난 대체육이었는데요. 하지만 물론 그거를 먹어보진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궁금해요. 진짜 맛있을까? 한번 드셔보신 분은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감사할게요. 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체육 괜찮네. 2040년에는 육류시장 넘어선다. 국내 대체육 시장은 단순히 콩고기를 시험삼아 출시하는 초기 단계를 이제는 넘어섰다고 하네요. 그래서 채식주의자를 위한 대체식품과 가정간편식 HMR을 대량 생산하는 산업화 단계로 진화를 했다고 합니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수요와 공급이 함께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는 것이라고 하네요. 자, 일예로 신세계그룹 계열사인 신세계푸드는 자체 생산을 기반으로 대체육 시장에 진출한다고 28일 밝혔다. 그리고 자체 패스트푸드 브랜드와 HMR에서 올린 대체육 성과를 바탕으로 사업 영역을 넓히겠다는 것인데요. 그리고 29일부터는 대체육 햄을 이용한 샌드위치를 스타벅스 매장에서 판매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농심은 지난 1월 식물성 대체육 브랜드를 내놓았고 대상은 2023년에는 배양육 관련 신제품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풀무원은 대체 단백질 시장을 겨냥해 다음 달부터 두부로 만든 면 제품을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로 수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경쟁적으로 대체육 시장에 진출하는 것은 이 시장의 성장 잠재력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대체육 시장 규모는 지난해 102억 원으로 전년에 비해 24%나 급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수치는 저 기릿 또 개인적으로 놀랐는데요. 한국채식협회가 추산한 국내 채식 인구는 지난해 150만 명 가량으로 2008년에 10배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채식만 하는 사람이 150만 명이나 되는 거겠죠. 자, 대체육이 육류 시장을 빠르게 대체하는 것은 글로벌 트렌드라고 합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가치 소비와 윤리적 소비를 중시하는 신소비 트렌드로 2030년에는 세계 육류 시장의 약 30%, 2040년에는 전체 육류 시장의 60% 이상을 차지하며 대체육이 기존 육류 시장 규모를 추월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자, 이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친환경 소비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소 배출과 환경 오염을 가중시키는 가축 사육 등의 거부감을 갖는 이들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저 기릿이 정확한 수치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것저것 알아봤는데 정확한 거는 찾지 못했습니다. 여기저기 다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대략적으로 가축 사육에 쓰이는 탄소 배출이 무려 전체에서 15%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주범이 항상 소가 꼽히기도 하죠. 소가 트름을 하고 그리고 방구를 끼면 탄소가 엄청나게 나온다고 합니다. 물론 15%가 그것뿐만은 아니겠죠. 가축 사육에 들어가는 모든 거를 다 따졌을 때 전체에서 15%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탄소 제로를 하려면 이렇게 가축 사육도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성장이 조금 닫혀있다고 평가받는 음식료주는 나중에는 친환경 관련주로 꼽힐 날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미국 연준 제로금리 유지, 파월 경제 회복했지만 갈 길 남았다. 어제 결과는 많은 사람들이 예측했던 그 결과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자, 제롬 파월 의장이 테이퍼링을 향해 조금은 전진했는데요. 아직 완벽한 회복을 위해서는 갈 길이 남았다고 속도 조절을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미국 경제가 아직 완전 고용이랑 물가 안정에 도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러면서 연내 테이퍼링을 시작하지 않겠나 그런 불씨를 피웠다고 합니다. 자, 다음입니다. 6월달, 그러니까 지난달이죠. 지난달 최고의 리포트로 꼽힌 그 리포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경기 회복 유망주 1순위 터질 일만 남은 카지노주. 이 제목을 보자마자 딱 느낌이 옵니다. 카지노에 관련된 이야기네요.
자, 이 리포트는 6월 달에 낸 리포트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지금 봐도 달라진 게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때보다 주가가 더 빠졌으니까 더 매력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당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었다. 이에 따라 내국인 카지노에서 외국인 카지노의 순서로 경기 회복이 이어질 것으로 봤는데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강원랜드 회복세가 가장 빠르겠지만 내국인 카지노 매출 총량제 및 도박 규제가 회복 흐름의 한계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어 국내에서 복합 리조트 영업을 가장 빨리 진행한 파라다이스는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뒤 아직 주가가 회복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제주에서 복합 리조트를 개장한 롯데 관광개발도 관심있게 지켜볼 종목이라고 하는군요. 자, 기대분들도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가 1000몇 명씩 나오고 있죠. 물론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다 줄어들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그렇게 머지않아 올 수 있겠죠. 최근 들어 델타 변이로 난리였던 영국이 이제 확진자 수가 쫙 꺾여서 내려오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이제 좀 올라가고 있는 우리나라와 미국도 결국 다시 내려간다는 소리겠죠. 그때가 되면은 경기 회복 관련주가 또 불타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미리미리 조금씩 모아놔야겠죠. 자,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랜드랑 롯데 관광개발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여기에 관련된 기업들이 다 똑같은 차트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6월 초반에 고점을 찍고 쭉쭉 올라갔었죠. 그때 이제 우리나라에 백신이 쭉쭉 들어오면서 이제는 걱정이 없다, 코로나 해치웠나 이런 생각을 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델타라는 게 생기면서 쭉 빠지는 흐름을 보여줬죠. 하지만 결국 이 4차 유행 또 마무리가 될 거를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종목마다 다르겠지만 전 고점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겠죠. 이 부분은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바로 올인하기는 어렵겠지만 지속적으로 공부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라면 가격도 올랐다. 신라면 한 봉지 736원, 농심 평균 6.8% 상승을 했다고 하네요. 자, 올해 초부터 항상 기다렸던 뉴스였죠. 그런데 이제 드디어 한 6개월 만에 결국 라면 업계들이 다 순차적으로 가격을 올리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농심이 라면 가격을 인상하는 거는 4년 8개월 만이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올린 오뚜기는 13년 4개월 만에 올렸다고 합니다. 자, 오늘 농심 1.5%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윗꼬리를 달긴 했지만 앞으로도 좋은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한번 공부를 해봐야겠네요. 자, 기업 두 개를 보고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GS건설 내년 분양 물량 그리고 신사업의 주목 목표가 상승. SK증권은 2분기 실적 부진의 경우 이미 시장에서 예상했던 부분이라며 오히려 하반기와 내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하반기 분양 물량과 해외 수주 신사업 부분 성장이 기대된다고 하는군요. 그래서 투자 의견은 매수 목표 주가를 53,000원에서 56,000원으로 상승을 했다고 하네요. 자, GS건설의 하반기 추가 분양은 17,000 가구로 전망이 되고요. 연간 가이던스 31,600세대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외 수주도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모멘텀이 쏠릴 것으로 예상하는데 호주 그리고 오만 프로젝트만 감안해도 약 4조 원 정도로 추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를 56,000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다고 합니다. 자, 지금 현재 GS건설 45,000원 최근 들어서 조정을 조금 받았죠. 그리고 매동을 보시면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엄청나게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공부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마지막입니다. LG디스플레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아직까지는 주가가 죽었는지 가만히 있습니다. 자, 어닝 서프라이즈의 3분기 OLED 흑자 전환 재평가 기대. 키움증권은 LG디스플레이에 대해서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데다 3분기에는 OLED 흑자 시대가 열리며 재평가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투자 의견 매수 목표 주가 33,000원 유지. 자, 2분기 영업이익은 LCD 패널이랑 화이트 OLED 패널 판가 상승이 호실적을 견인하며 4년 내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3분기는 전분기 대비 15%나 증가하며 시장 기대치를 웃돌 것이라고 말했다고 하네요. 특히 화이트 OLED 사업부가 8년 만에 첫 분기 흑자를 기록할 전망이며 향후 OLED 사업부의 본격적인 수익성 확대가 기대된다는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분기에는 매출 7조원, 영업이익 7천억으로 전년 대비 31%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고 하는군요. 자, LG디스플레이 최근 들어서 힘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실적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릴 뿐이죠. 자, 지금까지 경제뉴스가 끝났습니다. 오늘 또 같이 공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키리분들 내일 또 재밌는 뉴스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키리셨습니다. 빠이요.